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네,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투자팀과 이야기해보는 글로벌 리츠에 대해 얘기한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투자 파트의 신영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영찬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이제 오늘 이제 뭐 전력과 데이터 센터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냥 땅도 중요하지만 전력이 뭐 핵심이고, 또 이게 전력 이슈는 계속해서 준공 후에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뭐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오늘 이제 전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번에 이 주제를 준비했던 이유는 이번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주요 데이터 센터 리츠들에서 이 전력 부분을 조금 짚어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전력 관련해서 이제 좀 다른 여파가 이제 이번 실적에 녹아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실적 나올 때 이제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전력인데, 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원체 많은 서버를 보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 자체를 굴리는데도 많은 전력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 전력을 돌려서 이제 서버가 돌아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냉방하는 것도 거기서도 좀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 해저에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극지방에 짓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뭐 싱가포르의 유명한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터자 이제 리츠 운용사기도 한 케펠도 그런 발표를 매니징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데이터 센터 리츠들이 제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법 자체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지를 이제 논의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계약 자체도 이제 캐비넷을 몇 개를 쓸지에 대해서도 계약을 하지만 계약 전력이 얼마인지가 솔직히 이제 뭐 더 중요한 이제 계약 조건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비넷 한 개를 이제 1년간 쓸 때 최대로 이제 비용이 비용이 최대 한 3만 불까지 잡힐 수 있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21년, 22년 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여파도 있었고, 특히 이제 다른 국가에서 에너지를 원자재를 사서 발전을 해야 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좀 크게 늘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특히 싱가포르에서 이런 전력 가격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도 이제 뭐 싱가포르 데이터 센터 투자 리츠들이 몇 개 있죠. 맞습니다. 이게 주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런 전력 가격 지수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발표가 되는데 2022년 들어서는 2020년 대비 한 4배에서 5배까지 굉장히 크게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리츠의 수익성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리츠들 같은 경우에도 마진율 하락을 발표했던 곳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 리츠죠. 이 에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22년 4분기 실적에서 아시아 지역 마진율이 전년 동기 대비 8%포인트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발표되면서 그 우려를 반영해서 주가도 좀 크게 조정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이게 별개 얘기긴 한데 에퀴닉스 얘기하셨으니까, 에퀴닉스 홍콩에도 데이터 센터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퀴닉스가 홍콩을 철수한다는 얘기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고객들이 홍콩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독자적으로는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임차인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전력 이슈.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신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지금 좀 난항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역에 밀집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집어넣고 다른 서버랑 연결을 하는 형태로 좀 가까이 있을수록 지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지연 속도가 낮아지는 거죠. 저지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클러스터 형태로. 맞습니다. 그 주요 지역이 미국에서는 제일 그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 밀집지죠. 북버지니아 지역이 있고, 애리조나에 있는 피닉스에도 굉장히 좀 많은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고요. 버지니아 뭐 정부 기관도 많고 이제 거기 이제 IT 기업들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메이플트리 그 이제 미국 들고 있는 어떤 그 리츠의 데이터 센터 포트폴리오 상당히 그쪽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유명한 지역들, 그러니까 주요 지역들 하면은 이제 런던, 파리, 이제 네덜란드인 암스테르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아일랜드의 더블린이 있는데, 이 아일랜드 더블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밀집돼 있어요. 그런 데이터 센터들이.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주요 지역으로 하면은 싱가포르랑 일본, 도쿄, 오사카 이런 거. 맞습니다. 그렇게 꼽고 있고,
근데 이 지역들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지금은 신규 데이터 센터 개발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 싱가포르에서 사용하는 전체 전력의 7%를 네. 데이터 센터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크네요. 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게, 아일랜드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전체 전력의 1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토지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의 0.000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아니, 전체 이제 싱가포르 자체의 토지가. 싱가포르 나라가. 네네네. 그리고 이 싱가포르이 0.11%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대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는 한 2,000배 정도. 네네네. 굉장히 좀 밀집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과도한 전력 사용이나 이제 환경 규제를 좀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개발 자체가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다고 볼 수 있고, 네네. 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전력 사용량이 5메가와트 이내로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뭐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네. 대형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8에서 24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런 대형 데이터 센터는 신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일단 발표를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PUE라고 부르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 얼마 전에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에서 다뤘는데, 이 캐펠이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 해결하려고 이제 XS소 구매한다고 이렇게 이제 호주에 있는 업체와 계약했다 이렇게 이제 또 보도가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네요. 저런 걸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통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뭐 이퀴닉스가 됐든 뭐 캐펠이 됐든 이런 곳들이 다른 이제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제 전력 공급 업체랑 파워 퍼체이스 어그리먼트라고 이제 미리 계약을 1에서 2년 정도 미리 계약을 걸어놓고 계약 전력을 받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런 해지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진율이 크게 좀 하락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 정부는 그런 게 해결 안 되면, 전력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없으면 인가를 안 내주는 그런 거군요, 지금. 사실상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더블린에서도, 아일랜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더블린에서는 이제 시에서 2022년부터 28년까지 6년간 적용되는 그 개발 계획 자체에 신규 데이터 센터 개발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는 더 짓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개발 니즈는 계속 있었는데 됐고 그만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실 생소하지는 않네요. 왜냐면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한국도 사실상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도권에 짓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비슷한 게 이제 더블린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수십 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1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짓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북버지니아 같은 지역에서도 지금의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네. 이제 북버지니아 주정부 자체에서도 우리 지역에 이제 지을 수 없는, 개발할 수 없는 일종의 그린벨트 같은 거죠. 네네.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없는 토지의 비중을 점점 높여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쪽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전력 공급 회사가 우리는 더 이상 너희 데이터 센터에게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줄 여력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도 그 전력을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기상이변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미국 서부에 총 7개 주를 지금 각종 용수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콜로라도 강이 1999년 이후로 지금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굉장히 오래 이어지면서 원래 대비해서 1999년 대비 지금은 수위가 거의 30% 정도까지 낮아졌고요. 70%의 물이 사라진 거죠. 데이터 센터가 물도 많이 쓰고 전력도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을 개발할 때, 그러니까 물을 이제 전력을 만드는 수력 발전을 할 때도 많이 쓰고 안에 냉각을 할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짓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진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애리조나 같은 주도 그렇고 오리곤 쪽도 그렇고 뭐 네바다 쪽도 그렇고 이제 공급하는 용수의 양을 줄이겠다, 급수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 리츠들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미국의 10대 데이터 센터 시장 중에 애리조나 피닉스, LA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이 세 곳이 이 7주 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또 힘들어질 수 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호재 아닌가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이제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리츠들한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는 점은 이 데이터 센터 개발 자체 프로젝트를 에퀴닉스가 됐든 디지털 리얼티가 됐든 마진이 한 20에서 30%까지 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수익성이 좋은 개발 프로젝트인데 이걸 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제일 앞선에 있는 시장에서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에퀴닉스도 그렇고 디지털 리얼티도 그렇고 신규로 자산을 가지고 이제 올 수 있는 인수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 다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에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긴 해요. 이제 싱가포르이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게 말레이시아의 조호르라는 지역이 바로 네네네네네. 붙어 있어요. 그쪽에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에퀴닉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 대표가 한국부터 한번 왔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홍콩에서 철수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동남아라든지 필리핀이 될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 확장하려고 하고, 또 이제 아프리카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메인원이라는 곳도 있고 뭐 테라코라는 곳도 있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인데 디지털 리얼티랑 에퀴닉스가 각각 한 곳씩을 인수를 했고요. 한 곳은 서아프리카에 집중이 돼 있고 네네네. 한 곳은 남아프리카에 집중이 돼 있고 네네. 네, 이쪽이 다 이제 그 대기업들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단기적으로는 리츠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죠. 사실 공급이, 이번 네. 글을 쓰게 된 이유기도 한데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두 리츠 다. 네네. 임대료 많이 올랐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에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럽이랑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서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리츠의 임차인들한테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들한테 전력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을 다 전가를 해버렸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한 7천 건 정도 이제 신규 계약, 재계약 다 처리를 했고 그것 때문에 늘어난 임대료가 한 9천만 불 정도 되고요. 그걸로 이번에 전력 가격이 인상된 부분을 거의 다 상쇄를 했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매출이 28% 늘어났고요. 전년 대비해서 아시아에서도 18% 가까이, 아니 15% 가까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걸 제외했을 때는 매출이 이만큼 늘어나진 못했고요. 유럽 지역에서도 전력 정가분을 빼면은 14%인데 전력 정가분이 나머지 14%다.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에퀴닉스가 한국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좀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 쪽 시장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확실히 맞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이게 거의 뭐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저전력 쪽에서도 지금 압도적이고요. 이제 상호 연결이라고 하죠.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인터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지배력을 가감없이 발휘했던 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북버지니아가 됐든 뭐 피닉스나 뭐 그런 기존의 지역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퀴닉스도 그렇고 디지털 리얼티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의 강세는 디지털 리얼티 실적에서 좀 크게 드러났는데 2018년 이전까지는 데이터 센터의 신규 개발 물량이 연에 한 200메가와트 정도 이제 꾸준히 나오다가 2018년 이후부터 이제 뭐 팬데믹도 겹치고 하면서 이게 거의 500-600메가와트 이상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자산을 지었는데 여기 임차를 누가 할지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공실이 안 생기게 되려면 사실 임차인이 가격 결정권을 가져가는 거죠. 특히 이제 디지털 리얼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굉장히 좀 큰 사이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임차인 한 군데가 이걸 통째로 마스터 리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제 엔터프라이즈형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안 그래도 입김이 있는데 그렇게 좀 과잉 공급이 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거의 그쪽이 주도권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 1분기부터는 디지털 리얼티가 저희가 보통 동일 자산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죠. 이 세임 스토어 기준으로 해서 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신규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할수록 이제 이익이 조금씩 하락하는 이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유럽에도 진출하고 남미에도 진출하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의 약세를 좀 메꿔오는 모습이었는데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3.4% 전년 대비 늘어났고 이 세임 스토어 NOI가 전년 대비 이제 양의 영역으로 돌아왔다는 거는 이제 가격 결정권을 리츠가 다시 어느 정도 되찾아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기도 하고요. 에퀴닉스 대비해서도 이제 밸류에이션상 좀 많이 눌려 있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돌파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그런 통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글로벌 분위기라면 디지털 리얼티도 한국에서는 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 한국에 이제 상암동 임대차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게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차이라든지 어떤 고객 풀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제일 크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데이터 센터 같은 거를 통신사 외적인 걸 쓰는 게 아직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이제 공급이 힘든다는 건 전력 이슈 때문이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공사비라든지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슈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데이터 센터 똑같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사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조 시스템이나 냉방 시스템을 제외를 하면은 그냥 이제 캐비넷만 넣으면 되는 거여서 저희가 뭐 다른 뭐 창고나 이런 걸 지을 때처럼 그 뭐 1층 다층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쪽에서 개발비 쪽에서의 부담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은 어찌 보면 네네. 엄청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결국 시공사들이 계약 해지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준공이 되는 것도 엑기스 사례도 보면 되게 상당히 오는 폭으로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영향이 줄 것 같고 거기에 네네. 더해가지고 전력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실적의 호재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유럽 쪽에서 이번 겨울에 사실 우려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번 겨울이 추워지면 네,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따뜻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때 눈이 많이 와야 그 수력 발전을 또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설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름에 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데이터 센터들도 에너지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건지 그리고 이 전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다 속으로 던져 넣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최근에 한 500캐비넷 정도 되는 거를 또 바다에 던진 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얼마 전에 AWS 분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도는 되는데 그거는 아주 이제 뭐 예외적인 케이스고 맞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네. 어찌 보면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좀 있겠죠. ESG 이런 관점에서 그렇죠, 보면. 있죠. 굉장히 크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도 사실 입지가 중요한 게 고객과의 거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극지방이라고 하면 그렇죠.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거기 이제 많은 고객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 다른 데이터 센터랑 충분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 북극이나 뭐 남극 쪽 극지방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한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데이터 센터의 이제 레이턴시죠. 저지연 상태로 연결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술적인 어떤 압도적인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럴 수 있는 곳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전력 이슈는 데이터 센터 할 때는 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이슈라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고 현재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제일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좀 굉장히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걸 현재 지금 전력이나 뭐 신규 개발 같은 그런 포인트랑 조금 연결해서 이번에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네요. 얘네들은. 사실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매크로가 좀 더 좋아져야 되고요. 그렇죠. 아직 유의미하게 반응을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은 연초 대비 떨어졌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